혹시 나이가 들수록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무겁고 헤어지고 나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72%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잘못된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고 또 추워서 다가가기를 반복했다. 이는 인간관계의 적정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지인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늘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과 그들로부터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이는 훌륭한 사람은 조화롭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은 척하지만 진정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한한 기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날씨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삶까지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들어주려고 했지만 점점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어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만남의 빈도를 서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점차 줄여가는 것입니다. 둘째, 만나더라도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1시간만 만날 수 있어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의리로 사귀고 이익으로 사귀면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 이는 진실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이익만을 쫓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기 이익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일방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는 보이지 않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는 여전히 활발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겨우 5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욱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관계의 자리를 이기적인 사람에게 내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의 균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지나치게 불균형하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나의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해줍니다. 셋째, 내가 거절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라면 거절해도 이해를 보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태도가 급격히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미래를 걱정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이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잘한 선택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변화하고 성장한 것은 보지 않고 오래전의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그때 네가 그랬잖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절대 안 변해. 이런 말들은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뇌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의지가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지인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10년 전 사업 실패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했는데도 그 지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난 네가 걱정이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되새기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 후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를 들추어낼 때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금보다 귀하니 함부로 쓰지 말라. 이는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실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마치 자신의 것이냥 함부로 빼앗아 갑니다. 밤늦은 시간에 별일 아닌 일로 전화를 걸어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고민과 문제만 늘어놓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도움을 청해놓고 조언은 따르지 않으면서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62%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느라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78%가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거나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의와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오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몇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는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었지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고 또 도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0분만 통화할 수 있어처럼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방적인 관계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무지의 자식이고 경쟁은 불행의 어머니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떤 이는 건강이 좋고 어떤 이는 자식이 잘 되고 모두가 다른 행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 듭니다. 너는 좋겠다, 집도 크고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너희 아들은 뭐하니? 나는 이런 차를 샀는데 넌 아직도 그런 차 타니?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열등감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본래 만족스러웠던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회적 비교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는 더욱 무의미하고 해롭습니다. 각자의 인생 여정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경험담입니다. 같은 동창회에 나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비교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일찍 은퇴했으니 편하겠네. 우리는 아직도 바쁘게 일하는데.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일찍 은퇴했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결국 그 동창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비교와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의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렇군요라고만 답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그런 모임이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한 자리는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과거에 얽매여 비난하는 사람,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는 사람,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정리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